네, 안녕하세요. 저는 KS텍의 어널리틱스 앤 디시전 사업부를 맡고 있는 구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RPA를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부터 RPA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의 팀장, RPA 관련된 팀장이 3명, 그리고 실장이 3명, 6명이 PM급이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에 다 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RPA는 저희는 2017년서부터 준비를 좀 진행을 했고요. 현재 전체 많은 인력들이 다 RPA 프로젝트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뭐 이렇게 깊은 오픈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오픈을 못하지만 많은 부분들 저희가 POC 하거나 처음 기획할 때부터 나왔던 그런 질문들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 RPA 트렌드 중에서 중복된 거는 좀 제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최초 기획할 적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할 적에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 중에서도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0주년을 됐고요. 저희 현재 포스코 ICT 예전에 20년 전에 포스코 그룹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그대로 스피노프여가지고 98년에 스피노프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산업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구축을 좀 진행을 좀 해왔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A&D 사업부 쪽입니다. 디시전 사업팀 쪽하고 빅데이터 사업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디시전, 그 다음에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적화 사업부에서는 옵티멈 디시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RPA가 로봇으로 자동화를 갖다가 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효과성을 얻으려면 향후에는 옵티멈 디시전 쪽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디시전, 어널리스 디시전 이런 부분이 같이 융합이 돼서 움직이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UiPath나 AA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기반의 스케줄링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옵티멈 디시전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룰 기반의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토메이션을 의사결정하는 부분들 그것이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쪽 관련된 부분들 빅데이터 기반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인풋들 여러 가지 그런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액티비티 디시전 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같이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질적으로 스마트 디시전 쪽 관련된 부분을 한 20여 년 좀 해왔고요. 향후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5년이 좀 지났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5년 지난 4차 혁명 현 시점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현재 저희는 고민하고 있고 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멈 디시전 쪽 관련된 부분들은 기업의 복잡한 경영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영 KPI 기반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션 디시전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산업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업 환경에 오퍼레이션 디시전하는 그룹들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다 if/then/else 기반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디시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디시전 부분에 또한 한 20% 예측 기반에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올해부터 작년서부터 당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쪽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RPA이고 BPM이고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그 AA 기반의 RP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조, 통신, 금융, 유통, 물류 전 분야의 사업을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일반 제조 쪽에 차세대 프로젝트 한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객사들은 국내 기업의 100대 기업, 200대 기업의 50% 정도가 저희 고객입니다. 그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쪽 관련된 부분들은 큰 부분은 저희가 뭐 제일제당 쪽이라든지 SK 하이닉스, NH투자증권,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RPA 작업을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에 BPM 쪽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신한은행 쪽에 차세대의 BPR 프로젝트도 저희가 참여를 좀 했고요. 현재 그 KDB 산업은행 차세대 쪽의 BPR 프로젝트들도 현재 저희가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RPA 사업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솔루션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의사결정을 해서 현재 가장 그 중점을 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니까. 실질적으로 2019년의 트렌드를 본다면 한 10가지 정도로 종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메인 업무로 RPA가 이동을 하고 있다. 처음 POC, 현재 지금 뭐 POC 하려고 기획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POC가 끝나고 지금 본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차 파일럿, 본사업 프로젝트 끝나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기획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POC를 할 것인가, 파일럿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글로벌 환경에서는 실제 주변 업무에서 메인 업무로 지금 RPA가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업무까지도 RPA가 진행을 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RPA가 안정화되어 있고 효율적이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이쪽에 RPA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RPA를 갖다가 하면서 사람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분석, 컨설팅 역할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걸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IT라든지 타 사업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용이 실질적으로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RPA가 채택하고 싶은 기존 기업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그런 RPA를 현재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36.4%까지 RPA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올해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은 그 AI라든지 비전, OCR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다른 도구와 기술적인 통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그런 인력들이 우리 디지털 인력, 그러니까 로봇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에 따라서 같이 융합돼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래서 아까 전 세션에서도 AA나 UiPath도 이런 기술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서 계속 생각을 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RPA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직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야지 실질적으로 그 아웃풋이 고객 감동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성과를 갖다가 금방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간과 로봇이 한 팀이 이루어져 원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유인, 그러니까 로봇하고 인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그동안 30% 정도가 되는데 2017년 30% 아마 작년에는 50%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7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로봇과 함께하는 산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소싱하는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보통 인디안 출신 분들이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런 백인 아니면 다른 믹스인종들이 많이 아웃소싱을 담당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아웃소싱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이만큼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RP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IoT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센서링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비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RPA가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RPA가 더 확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확장성이 더 발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업 환경이 있지만은 RPA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축적된 그런 기술과 그러한 비용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회사의 핵심 능력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RPA를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넓게, 짙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RPA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단계별 아니면 준비하는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사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는 어떤 부서가, 보통은 전략 부서가 이제 기획을 좀 많이 합니다. 도입 부서, 운영 부서 나눠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좀 할까, 이러한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 고객을 만나면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입 부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현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좀 준비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적용과 예시및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해드려도 계속적으로 질문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가이드를 실질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려운 데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 나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스크가 정확하게 이런 고객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POC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좀 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RPA가 모든 환경을 갖다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스페시픽한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스케줄 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대우적인 걸 갖다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같이 진행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운영부서는 실질적으로 IT 운영부서가 되는데요. 실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로봇이 장애가 있겠을 경우에 예비로 어떻게 운영을 갖다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개, 처음에는 파일럿 할 때는 몇 개 안 되겠지만은 200개, 300개, 10,000개 이렇게 봇이 운영됐을 때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현업부서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좀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현업에서 원하는 RPA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부서 간 RNR을 갖다가 정의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봇에 대한 규정, 실질적으로 봇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져 있는 회사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최초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딱 문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감으로 된 일을 갖다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로봇한테 그걸 갖다 시키려면 그러한 감으로 얘기됐던 것들이 다 예외 처리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그것이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규정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활동 쪽 관련된 부분들도 보안이나 권한 오디 이거에 대한 로그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야지 나중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챗봇하고 같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적에는 저희는 챗봇의 운영 규정도 같이 참조해서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로봇 계정을 갖다 만들 적에는 사원번호를 좀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봇에 대한 그런 유일한 그런 규정을 좀 사원번호를 좀 둬야 되고요. 미국 같은 회사는 그런 봇이 개인 계정을 하나 주는데 남자야 여자야 이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봇은 여자야 남자야 이거 가지고 얘기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각 내부의 시스템에 접근하고 권한 부여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그냥 나오는 말들이겠지만은 이곳이 봇에 대한 네이밍 규정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원 번호를 갖다가 줘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는 개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는 공인인증서하고 많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회계나 재무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책임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사전에 협의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쪽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확보를 좀 해야 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수백 개의 그런 RTA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솔루션마다 다 라이센스 정책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대나 운영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 라이센스 정책을 갖다가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컨트롤 룸이라고 그냥 할게요. 전체를 갖다가 중앙 관리해주는 그러한 로봇은 개발대, 운영대가 별도 구축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봇 크리에이터는 봇을 개발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타스크 수라든지 동작 시간, 그리고 스케줄, 그리고 스페어 환경까지 고려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몇 명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크리에이터를 갖다가 좀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러너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러너입니다. 그래서 이 러너는 업무 타스크스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동작 시간 스케줄 이런 거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특정 개인 같은 경우는 서버에다 올려놓지 않고 자기 환경에서만 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별도로 라이센스를 갖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업무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봇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 부서에서 내가 현재는 관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봇이 굉장히 전사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직무별로 분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봇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소속 부서의 업무 권한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직무별로 봇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총무팀 업무 권한이 부여된 봇은 총무팀 업무용 봇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놓고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통인 거는 공통해서 처리를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각 부서별로 봇을 나눈다 하는 게 기본 아닙니다.
그리고 망에 따라서도 좀 틀립니다.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 해서 별도의 곳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본을 줘서 하는 걸 갖다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사본에 따라서 그런 그 곳에 대한 그런 그 속성은 계정 생성한다거나 권한 관리 그리고 보안 정책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 해서 곳이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이라든지 공인인증서를 적용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계정 생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인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회사에서는 그 규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곳에 대한 사본을 부여할 적에는 공통 사본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저희가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이거는 뭉뚱이어가지고 그냥 곳을 갖다가 스케줄 내가 해서 할 거니까는 공통 사본을 줬는데 하다 보니까 동시 접속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통 사본을 갖다가 적용할 적에는 그것도 별도로 구분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좀 둬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총무팀이면 총무에 대한 기본 그런 아이디와 거기다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를 갖다 줘서 별도로 관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안 쪽 관련된 부분하고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쪽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많이 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POC를 한다거나 파일도 할 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캡처하는 그런 보안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 인식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화면이 내 운영되는 화면들이 일반적인 그런 화면들이 아니라 화면을 캡처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적에는 화면 캡처 보안을 예외사항으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RM 쪽 관련된 부분들도 예외를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RPA가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 직접 읽기 쓰기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데요. 그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PDF 문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때 DRM이 열렸을 경우에는 이게 복구가 안 돼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DRM 쪽 관련된 부분들은 또 예외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RPA 플러그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거하고에 대한 그 RPA 플러그인이 보안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RPA 플러그인들이 RPA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하고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 보안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연계될 적에 보안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 플러그인을 예외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그런 것들이 보통은 그 API를 콜한다거나 DLL을 갖다가 호출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얘네를 해킹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벽을 갖다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적에 이제 보통 이제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개인 곳 하나에 터미널 하나씩 그러니까 데스크탑 하나에 곳 하나 이렇게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논리적 환경이라고 하면 곳을 서버에다 다 모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 직접 해당되는 서버에 로그인해가지고 해당되는 그런 서버의 폴에서 내 화면에서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조그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으로 데스크탑 형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물리적 환경 쪽 관련된 부분들도 업무가 많아지다 보면은 물리적 환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 환경을 좀 가속적에 가상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있어야지만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의 업무 스타일 이런 걸 좀 봐서 어떻게 볼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을 할 것이냐. 어떤 특정한 사람은 데스크탑에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부서나 어떤 사람들은 서버에다 올려놓고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RPA 모니터링 쪽 관련된 부분들은 그 컨트롤 룸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를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리졸루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20개, 30개 곧 넘어가게 되면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먼저 스타트한 그런 기업들은 고시 한 500개 이 정도 쓰는 그런 회사들도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부분 회사들은 고시 뭐 30개, 40개, 50개 뭐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이제 그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또 파일럿 하는 데는 고시 뭐 러너가 어떤 3개에서 5개 이 정도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0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외 발생하는 대외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장애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노티피케이션을 해줄 것이냐. 내가 혹시 장애가 있겠다면 이 장애를 갖다가 주변 담당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보통 많은 부서들이 뭐 이메일을 자동 연결시켜서 이메일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그 SMS, 방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사람이 직접 가서 좀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300개, 5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보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랬을 경우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룰 베이스로, 그래서 룰이라는 그런 DRMS 솔루션을 갖다가 꼭 구입할 수는 없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오픈소스로 있는 그런 룰 베이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DRMS 쪽 관련된 프로젝트는 저희가 차세대 프로젝트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한 20여 년간 해온 그런 경험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룸 쪽 관련된 부분들은 모니터링 툴을 갖다 이용을 하는데 보통 저희는 지금 뭐 AA를 쓰고 있으니까 AA의 그 컨트롤룸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합니다. 물론 뭐 다른 그런 툴들도 이런 그 모니터링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대시보드나 그러니까 그 실행된 그런 실툴이라든지 오딘 로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툴을 갖다가 활용을 갖다 한다는데 가서 뭐 할 거냐. 그 다음 거는 아직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곳이 1000개가 있고 뭐 300개가 있고 50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곳을 내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 것이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곳을 갖다가 만드는 건 업무 효율성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 곳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어떤 내 이업을 회사 전체 총무부서라든지 재무부서가 한 달 내, 일주일 내 이 업무를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곳은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많은 업무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어떤 걸 갖다가 먼저 진행을 해야 돼? 어떤 보사때 이런 업무를 갖다가 할당을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옵티멈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는 최적화 기술이 들어가서 해당되는 제약 조건들. 나는 이번에는 어떤 일을 갖다가 먼저 한 70% 하고, 요 업무는 20% 하고, 요 업무는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매니저가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제 저희 회사는 할 수가 있는 그런 난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에 대한 로그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에러 로그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러 화면도 확대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러가 무슨 에러인지, 그럼 그 다음에 대한 에러는 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장애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에 대한 것들도 어떤 업무는 크리티컬한 업무가 있고 이거는 뭐 좀 등한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업무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어티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절대로 중지돼서는 안 돼. 그럼 예비 자원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곳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지 이 곳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KT의 그 네트워크 장애 시스템을 갖다 만들 적에도 BRMS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 장애 났을 때, 도로상에서 장애 났을 때 대응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BRMS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BRMS 기반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무 관리 쪽 관련된 부분들은 그 시나리오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은 PMM이라는 그런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방법론 쪽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참고 자료를 제가 그냥 뒤에다가 몇 장 참고를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버전 관리 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리포지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 버전, 굉장히 하나의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메일 읽을 적에도 한 번 읽을 적에 버전 1, 두 번 읽을 적에 다른 문자를 똑같다는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버전이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그 버전 중에 어떤 RPA를 로봇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갖다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액티비티 있는 그런 부분들마다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버전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버전, 그러니까는 액티비티마다 버전이 10개, 20개 있다고 하면 그것 중에서 어떤 걸 실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100개가, 200개가, 300개가 정도 되면은 각각 액티비티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그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잡에 대한 스케줄링이라든지 코디네이션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PA에 대한 업무 배제 절차,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글씨 쓴 거라든지 종이문서, 그 다음에 PC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랑 연결된 것들, 그 다음에 OCR 중에서도 아주 진짜 크리티컬한 전문 OCR 쪽 영역들 이런 거는 아직은 그 RPA가 아니면 OCR 툴들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OCR 툴이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직접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서 가관하게 배제를 일단은 먼저 하고 그 다음 업무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함께 존재하는 이러한 환경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 관리 쪽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성과 지표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절약과 업무 만족도 이것이 얼마만큼 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 하는 곳마다 우리가 뭐 비싼 솔루션을 썼다 아니면 싼 솔루션을 썼다 해가지고 업무 효과가 없거나 뭐 많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오늘 여기서 소개된 그런 세계적으로 넘버와 넘버2 위치를 갖다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과를 인해 가지고 다른 그런 내가 하고자 부서의 진짜 핵심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개량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리스크 쪽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대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원인 파악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피드백에 대한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리스크에 대한 부서가 책임 범위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뭐 정혜가 말씀했으면 이건 어디가 책임을 질 것이냐, 어디가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를 갖다가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패스워드 쪽 관련된 부분들 쪽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 신경 써서 진행을 좀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 업무 도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컨설팅을 많이 받고 뭐 이것 때문에 프로세스 뭐 마이닝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하냐면 대량의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노동시각적 방법, 동영화된 업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많이 적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기초 데이터 취합하는 이런 부분들에 그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계획 마케팅 부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천 데이터 확보할 적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능 검정 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POC를 통해 가지고 주요 기능 검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POC를 먼저 할 것이냐, 파일럿을 먼저 할 것이냐 고민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POC하고 파일럿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PA의 그 KPI 쪽 관련된 부분들은 뭐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 그것도 우리가 적용되는 오류 대응도 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분석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선행 작업 개선 여부를 갖다가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타겟을 갖다가 정했다고 하면은 그 타겟 정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 프로세스와 후 프로세스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80에서 90%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전 단계에 인풋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로봇이 아웃풋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다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곧 만든 부서하고 안 만든 부서하고 그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서는 로봇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성과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 부서는 계속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듣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IT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RPA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기술하고 연계되는 그런 IT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대량의 데이터는 DB하고 연동하는 거, 판단, 룰엔진,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뭐 변화 관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넘어갈 수 있긴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정화 기간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은 굉장히 빨리 끝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이슈센트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갖다 하는데 이게 안정화 단계를 갖다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단계를 갖다가 최소한 개발 기간만큼 아니면 개발 기간의 2배를 정도 더 둬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현재 굉장히 RPA 구축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향후에 여러분들이 발전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AI 기반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봇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기 있지만은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옵티멈 디시전이라든지
언어레스 디시전,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는 RTA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연관해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양이어가지고 제가 중요한 것만 넘어갔는데요. 발표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